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게 확인됐지만 뉴욕 증시는 고꾸라졌고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에 힘입어서 여전히 경제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와 비교했을 때 2배 넘는 숫자를 확인해주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역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경제 환경이 이렇게 튼실하다는 것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 상황은 탄탄하다는 게 확인됐지만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이슈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알파벳에 이어서 메타까지 어닝 쇼크를 확인하며 증시 하방 압력을 주도했고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여기서 좀 더 빠지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상하진 않은데 주요 지지라인 확보를 잘 해주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SEC 위원장이 아리송한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멘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소송 이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최고조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 곳곳에서 11월 9일 또 7억 7천만 달러 벌금 합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7억 7천만 달러라는 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여서 과연 이 정도 액수를 놓고 합의가 가능할지 여러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 등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경기 침체의 길목에 들어서 있는데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무려 4.9%로 나와준 건데 이건 2분기의 2.1%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라간 숫자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예상치 4.7%보다도 웃도는 그런 숫자입니다. 2021년 4분기에 7%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세입니다. 역시나 핵심 포인트는 소비였습니다. 개인 소비 증가율이 4%로 2분기에 0.8%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69%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고금리에 따른 차입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시장의 지속적 강세가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탄탄한 노동시장이 소비를 뒷받침해주면서 미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0,000명이 늘어난 2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20만 7천 명보다 많았지만 이 정도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하는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소비도 탄탄하고 그렇게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 또는 고금리 장기화를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명분을 얻게 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FHN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강한 성장세가 반드시 추가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긴축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 확인됐다라고 연준이 즉각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고강도 긴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5.5%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고금리 장기화의 정도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미국의 탄탄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는 진짜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4분기를 단언하긴 아직 이르지만 투자자들은 모멘텀이 감속되는 것을 예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는 월가가 빅테크 실적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고 아마존과 애플도 미국의 경제 전망 악화를 고려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막연하게 장밋빛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비실비실 거리는 반면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사실상 조정 국면에 진입한 반면 비트코인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여전히 3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좀 더 치고 올라섰는데 54% 주변에 자리하면서 여전히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망들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책임자 루카스 아우투무로는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MVRV가 100% 이상을 회복하면 강세장 초기 시그널인데 현재 이게 165%를 가리키고 있다. 이전 강세장에서 300% 이상을 찍었던 것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 역시 비슷한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의 5번째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세장은 제도권의 대량 채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내년 말에 12만 5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번의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평균 310%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최적의 비트코인 매수 시점은 반감기 14개월에서 16개월 전이었는데 이번 강세장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이 매수 적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돌이켜보면 얼추 이게 맞았다라는 점이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장을 견인한 것은 기관 투자자였다라면서 이건 과거와 다른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CME 비트코인 선물의 지난주 포지션 거래 대행은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FTX 파산 직전인 작년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선보였다. 특히 비트코인 고래들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 이건 기관들의 매집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번 상승장은 과거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상승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첫 해에 50억 달러, 5년 뒤 누적 500억 달러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ETF 시장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데 미국 ETF 시장의 규모는 7조 달러이고 이 가운데 1%는 700억 달러,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20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00억 달러가 추가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꽤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역시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 더 구체적으로는 11월 9일 전에 양측의 미팅 일정이 잡히고 이 자리에서 벌금 합의와 관련된 논의가 잘 성사돼서 합의를 통한 소송 종료가 가능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지금 SEC가 요구하는 기준점은 약식재판 판결을 통해서 증권으로 규정된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에 대한 벌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7억 7천만 달러 판매 물량을 벌금으로 토해내라. 다시 말하면 7억 7천만 달러 벌금 내면 합의 의사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참 간단치가 않은데 7억 7천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과연 이 돈이 리플 측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적절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비교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7억 7천만 달러 수치를 대폭 낮추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이걸 백업할 수 있는 과거 상황들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013년 크리스 라세는 SEC와 재무부, CFTC 등을 만나서 리플이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RP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식을 설명했다. 2015년에는 핀센과 법무부가 리플을 가상화폐로 규정했고 2019년 금융안전감시협의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를 가상화폐로 명시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7억 7천만 달러 벌금 합의 시도를 위해서 리플은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게 꽉 나서 합의 종결이 안 될 경우에 내년 2분기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도 과거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약식 재판 판결 수준에서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식재판 판결을 기준으로 벌금 7억 7천만 달러를 놓고 벌금형 합의 도출을 할 가능성, 합의 도출 시도를 할 가능성, 이게 성공하면 리플 소송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소송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1심 재판이 내년 4월 20일쯤 개시가 되고 배심원 판결 명령까지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 5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타임 테이블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XRP는 당연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의 메가 바운스는 불가피하다라면서 이번에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23배 랠리, 이더리움은 58배 랠리를 벌였다. 하지만 XRP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강세 랠리가 중단됐다. 다음 여정을 시작하면 40배 수준의 랠리를 하게 되고 이건 27달러 수준을 의미한다. 2017년 최고점에서 2020년 최저점까지의 피보나치 1618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4000%의 상승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랠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리플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의 국경 간 송금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완성도와 채택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JP모건이 JPM 코인에 대한 야욕을 이제 슬슬 대놓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PM 코인은 XRP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결제 책임자 타키스 게오르가코 플로스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양반은 자체 암호화폐 JPM 코인이 처리하는 일일 예금 이체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한다. JP모건은 JPM 코인으로 기업 고객들의 토큰화된 미국 달러, 유로화 예금 이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JPM 코인은 대부분 미국 달러 거래를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활용처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리테일 버전의 디지털 예금 토큰 개발도 구상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리플과 스텔라루멘의 기능성을 모두 다 갖추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대한 금융 괴물이 이 시장에서 욕심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융의 블록체인화는 불가피한 방향성 세팅이 이미 정리가 됐고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리플, 스텔라 등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비전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